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4살 때부터 남달랐어요. 한 번 들려준 동화책을 통째로 외우고 7살에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를 풀더라고요. 주변에서 모두 영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성적은 중간 정도고 친구도 별로 없고 뭘 해도 금방 포기해버려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어릴 때 영재라고 불렸던 아이가 자랄수록 평범해지는 경우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릴 때 영재로 판정받은 아이들 중 상당수가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머리 좋은 아이는 이렇게 키웁니다입니다. 40년 경력의 세계적 아동 심리학자 두 분이 쓰신 이 책에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거였어요. 똑똑한 아이들이 겪는 문제가 일반 아이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 아이들은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말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어버리거든요. 책에 나온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수학에 재능이 있던 9살 민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항상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는데 어느 날 처음으로 틀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수학을 못하는구나. 더 이상 수학은 안 할래라고 했대요. 이게 바로 똑똑한 아이들이 가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자들은 이를 완벽주의의 덫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두 번째 특징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이 더 외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또래와 관심사가 달라요. 다른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이 아이들은 다큐멘터리를 봐요.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할 때 이 아이들은 왜 하늘이 파란색일까?를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아이를 영리해서 외로운 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세 번째 특징도 정말 특이해요. 이 아이들은 모든 것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뉴스에서 전쟁 소식을 들으면 밤잠을 설치고 환경 파괴 이야기를 들으면 며칠 동안 우울해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에도 깊이 상처받죠. 저자들이 상담한 한 아이는 7살인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죽는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해요. 엄마, 북극곰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계속 울었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지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둘 다 틀린 대답이에요. 책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는 잠깐만요. 너무 많이 스포일러하면 안 되겠네요. 네 번째 특징은 경쟁에 대한 태도예요. 똑똑한 아이들은 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단순히 승부욕이 강한 게 아니라 패배를 자신의 존재 가치와 직결시켜 생각해요. 내가 졌다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책에 나온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체스에 재능이 있던 11살 지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처음 진 경기 후에 체스말을 바닥에 내던지며 난 바보야. 체스 따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이때 부모가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더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다음에 더 잘하라는 말이 지금 못했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들이 제시한 방법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섯 번째 특징은 권위에 대한 반응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은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과 대등하게 논쟁을 벌이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반대로 어른들 눈치를 지나치게 봐요. 실제로 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 그 설명은 틀렸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다르게 나와 있었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반대로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조금만 엄한 표정을 지어도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하며 전전긍긍해요. 이 두 극단적인 반응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와요. 바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특징이 가장 역설적이에요. 똑똑한데 공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 공부가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 금방 지겨워해요. 마치 프로게이머에게 레벨 1 몬스터를 잡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재미없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이들이 노력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 없이도 모든 걸 잘해왔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난 이걸 못하나 봐 하고 포기해버려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저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너무나 창의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아이가 지겨워요라고 불평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그럼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자들은 이게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행복에 관한 건데요. 똑똑한 아이들이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 세상의 부조리를 더 민감하게 느끼거든요. 한 중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왜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이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요. 이런 걸 알고 나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하면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똑똑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핵심은 바로 벌써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자들이 40년간의 연구와 상담을 통해 찾아낸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책의 진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남들처럼 키우면 남다르던 아이도 남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은 일반적인 육아법으로는 키울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해요. 마치 희귀한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특별한 관심과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작가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예요. 부모여, 아이의 재능을 지켜보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켜주라.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똑똑하다는 사실에 만족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해요. 우리 아이는 똑똑하니까 알아서 잘 클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똑똑한 아이일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들, 예를 들어 완벽주의를 어떻게 누그러뜨릴지,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줄지, 예민함을 어떻게 관리할지, 경쟁심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꼭 책을 읽어보세요. 특히 각 장마다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는 정말 유용해요. 우리 아이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까? 우리 아이도 외로운 아이일까?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 가이드 부분은 정말 실용적이에요.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든요. 이 책은 2025년 9월 1일에 레디투다이브에서 출간되었고요. 가정과 육아 분야의 자녀교육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아이가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인 부모님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가 또래보다 예민하거나 사회성 발달이 걱정되는 분들, 그리고 똑똑한데 공부는 싫어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인 부모님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육아 고민도 들려주세요. 똑똑한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